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주식시장의 진짜 흐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뉴스를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온 데이터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먼저 어제 동전주 상한가 종목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AMP 그리고 엔투텍. 이 두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동전주 상한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시는데 저는 그걸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주 상한가가 집중적으로 터지는 날은 시장의 투기 심리가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온도계이기 때문입니다. AMP, 엔투텍.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치는 날 시장 전반에 돈이 얼마나 넘쳐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묻지마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상한가 한 번에 30% 오르고 다음날 30% 빠지는 게 동전주입니다. 이런 종목에서 수익 냈다고 자랑하는 분들 제발 그 수익 지금 당장 지켜낼 자신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 AI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 20대 1 병합감자를 진행했습니다. 병합감자가 뭔지 정확히 아십니까? 주식 20주를 합쳐서 1주로 만드는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주가가 20배로 뛰어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 자산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식수가 2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구간에서 착시를 이용한 세력의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갑자기 몇 배로 뛴 것처럼 보이니까 뒤늦게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그 타이밍에 물량을 털고 나가는 구조입니다. 에이전트 AI, 오늘 이 종목 검색량이 급증했을 겁니다. 절대 착시에 속지 마십시오. 자, 이제 오늘 진짜 중요한 정책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포함한 추가적인 제도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 게 결국 무엇을 겨냥하는 겁니까?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거나 배당을 억제하거나 이사회가 주주 가치를 외면하는 행위들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가 아젠다로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건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입법과 행정력이 함께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즉각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정책의 수혜를 받는 업종이 어디냐는 거고 그 업종 중에서 실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어디냐는 겁니다. 밸류업, 주주환원 정책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는 건 현금 흐름이 좋고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들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내용과 연결해서 보시면 그림이 보입니다. 한국전력 작년 연간 영업이익 13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이 숫자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 한국전력이 얼마나 심각한 적자를 기록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22년 영업손실이 무려 32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 기업이 작년에 13조 5천억 흑자를 냈습니다. 이 반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전기요금 정상화와 연료비 안정이 맞물리면서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은 단순히 한 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력 인프라, 송배전 설비, 전력기자재 업종 전반에 온기가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전력 인프라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 확산과 맞물려서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다나른 영업이익이 70% 증가했습니다. HS화성은 82% 늘었고 영원무역홀딩스는 42%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들을 그냥 개별 종목 실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어렵다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실적을 이렇게 끌어올린 기업들이 있다는 건 그 기업들이 업종 내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살아남는 기업은 정보가 많은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 실적 발표 시즌에 진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가장 크고 묵직한 소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이 FLNG, 즉 부유식 액화천 연가스 설비를 4조 원 규모로 수주했습니다. 4조 원이라는 숫자,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FLNG 한 척의 규모가 4조 원입니다. 일반 LNG 운반선 단가가 3천억 원 수준인데 그것의 10배가 넘는 규모의 단일 계약입니다. 이건 조선업에서도 최상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초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이 수주를 따냈다는 건 단순히 수주 잔고가 늘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한국 조선의 기술 경쟁력이 여전히 독보적이라는 확인입니다.
에너지 안보가 전 세계적 화두가 된 지금 LNG 관련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 중동과 아프리카의 가스전 개발, 그리고 아시아 시장의 에너지 수요 증가. 이 모든 흐름이 FLNG 수요와 직결됩니다. 삼성중공업의 이 수주 잭팟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수주 사이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RF텍은 5성 첨단 소재를 대상으로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유상증자는 항상 시장의 호불호가 갈립니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 압박 요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5성 첨단 소재, 이름에서 보이듯이 첨단 소재 분야입니다. RF텍이 이 회사에 150억을 투자한다는 건 소재 밸류체인으로의 사업 확장을 노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단기 주가 반응보다 중장기 사업 방향성을 보고 판단하셔야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핵심 결론입니다. 오늘 나온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맥락으로 꿰어보겠습니다. 정책은 밸류업과 주주 환원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실적은 선별적으로 강한 기업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수주는 조선과 에너지 인프라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방산주입니다. 왜 방산주입니까? 지금 글로벌 지정학 지도를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중동은 불안정하며 대만 해협의 긴장감은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압박을 받은 유럽 국가들이 어디서 무기를 삽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검증된 한국 방산이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필리핀. 한국 방산 수출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특수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수출 확대 사이클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숫자를 더해보면 소름 돋는 지점이 보여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로 보내는 물량의 인도가 본격화되면서 수주 잔고만 3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미 10년치 먹거리를 확보한 거죠. LIG넥스원 역시 사우디와 천궁2 계약을 따내며 중동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방산주는 정부 계약 기반이라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죠.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섹터예요. 지금 차트를 보세요. 주요 지지선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모으고 있거든요. 시장이 동전주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진짜 큰 손들은 이런 실적 괴물들을 조용히 모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국내 정책 방향도 방산과 맞아들어갑니다. 이재명 정부의 제도 개혁 의지, 주주 환원 강화 기조. 방산 기업들은 안정적인 정부 계약을 기반으로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하고 수출 계약이 늘어날수록 실적 가시성이 높아집니다. 밸류업 수혜 업종 중에서도 방산은 실적과 정책이 동시에 맞아 들어가는 몇 안 되는 섹터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 방산주들의 차트를 보시면 주요 지지선에서 탄탄하게 버티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구간입니다.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동전주 상한가에 눈이 멀어서 실체 없는 종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적과 정책과 글로벌 수요가 동시에 뒷받침되는 섹터에 조용히 자리를 잡는 것. 이게 진짜 투자입니다. 이게 노후 자금을 지키면서 키우는 방법입니다. 삼성중공업의 FLNG 4조 수주도, 한전의 역대 최대 실적도, 이재명 대통령의 제도 개혁 발언도 이 모든 것이 한국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후장대 산업,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방산. 이 세 축이 지금 동시에 상승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동전주 상한가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병합감자 착시에 속지 마십시오.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더 조용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끝에 웃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흐름, 방산주 구간이라는 이 한 문장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냉정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단단히 지키십시오.